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연말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해 상인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발생 100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상인들은 여전히 사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깨비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전통시장을 돌진합니다. 차가 지나간 자리는 으깨진 과일과 부서진 박스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00일, 시장은 다시 평온을 찾고 일상으로 돌아간 듯합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여전히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던 이웃을 그리워하는 목소리는 시장 곳곳에서 들립니다. 함께 웃고 장사하며 수십 년을 보낸 이웃의 빈자리는 쉽게 메워지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고 제일 늦게 가시고 그래서 맨날 일만 하다 가셔서 너무 안타깝고 그냥 마음이 씁쓸해요 아직도. 사고로 크게 다친 상인은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00일째 문을 닫은 가게는 여기저기 뽀얀 먼지만 쌓인 채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사고로 1명의 이웃을 잃은 상인들은 안타까운 소식이 또 들려올까 봐 두렵기만 합니다. 이 언니하고는 세월이 아닌 세월이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저 언니 얘기 듣는 게 되게 무서워서 물어도 못 봤어요. 내가 왜냐면 먼저 물어봐야 되니까 겁이 나서 저 사람까지 그렇게 되면 진짜로 나 너무 실려가요. 사고를 목격한 상인들은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날의 참혹한 장면이 쉽게 잊히질 않아 자동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거립니다. 차가 오면 이제 자꾸 뒤로 쳐다보게 놀래가지고 그게 조금 한 몇 주 동안 계속 연관이 됐었는데 지금도 그 돌아가신 분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아프죠. 아프고. 상인회는 사고 후유증을 겪고 있는 상인들이 아픔을 잊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구합니다. 저희 시장에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이제는 잊고 좀 더 활기차고 그다음에 좀 더 안전한 시장을 만들 테니 목동 깨비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는 게 상인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간 깨비시장 차량 돌진 사고. 100일이 지났지만 상인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사고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7일 아침 6시 39분쯤 은평구 증산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30대 남성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불이 난 직후 소방당국은 인력 96명, 소방차량 25대를 투입했으며 불은 화재 발생 2시간 10분 만인 오전 8시 55분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은평구는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사업장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의료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등 은평구 소재 도시제조업 사업장입니다. 은평구는 지원 대상에 선정된 사업자장에 소화기, 화재 감지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작업대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대 900만 원으로 업체는 작업 환경 개선 비용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오는 17일까지 은평구청 일자리 경제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지원 여부는 실태조사와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인 양천 장수문화대학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강좌는 60세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야외 현장 학습과 건강복지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과 생활안전교육 예술 강좌 등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이번 학기는 6월 24일까지 목동 전 지역과 신정 13동에서 10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강좌가 끝나면 작품 전시회와 발표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양천구가 전국 최초로 기획한 양천 장수문화대학은 지난 2004년 개강 이래 지금까지 2만 1,0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산불을 끄고 숲을 관리하기 위해 산에 낸 길을 임도라고 하는데요. 최근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임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도가 필요하지만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산불 진화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리며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지난달 31일 전남 해남군 계곡면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임도가 산불 확산을 막는 방화선 역할을 해 약 1시간 반 만에 불을 껐습니다. 산불이 발생했던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 약 3m 폭의 임도가 개설돼 산불 진화 차량이 손쉽게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임도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산불 진화 대응 속도는 3배에서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지금 여기 그 산불 현장도 임도와 작업로가 있어서 30분 만에 주불과 화산을 진압하였습니다. 6.25 전쟁 이후 전국 산림이 황폐해지면서 정부는 지난 1960년대부터 나무 심기와 임도 개설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규모 산불이 난 경북은 임도 조성이 미흡해 소방관들이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산림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구규림과 사유림에서 임도 시설이 늘었습니다. 특히 2021년 700여 킬로미터 임도 구간이 이듬해 900여 킬로미터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등 임업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2배 이상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산불 발생 건수가 증가한 만큼 화재 진화를 위한 임도 개설은 필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임도 확충과 함께 체계적으로 시설을 관리해 산불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임도가 만약에 관리를 하지 않은 채 노후화되게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 임도에 대한 어떤 뭐 배수 문제도 생길 것이고요. 아니면 노면에 노후가 돼서 좀 지지력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전국적으로 임도 시설이 확충되고 있는 가운데 임도 유지와 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표한 개헌 특별 담화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개헌과 관련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유 시장은 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의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당장 국회 개헌 특위 구성에 동의하고 조기 대선 전에 개헌을 완료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오락가락 행보는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정략으로 개헌을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개헌을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 시장은 지난달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 등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가 76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경기도 인구 감소 지역 대응 시행 계획을 추진합니다. 경기 지역에서 인구 감소 지역은 연천군과 가평군 두 곳인데요. 도는 생활 인구 확대와 지역 일자리 증대, 거주 환경 개선을 3대 목표로 삼고 34개의 세부 사업을 구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연천군의 경원선 폐선을 활용해 복합 휴게 공간을 설치하는 등 거점형 관광 자원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통해 기업 유치는 물론 일자리 창출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뿐 아니라 낙후된 도로와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할 예정인데요. 도는 이번 시행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방소멸 대응기금 추가 확보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투자유치 무산으로 장기간 표류했던 인천 로봇랜드 조성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인천도시공사는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책 사업인 인천 로봇랜드의 기반시설 공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에서 추진되는 인천 로봇랜드 사업은 사업비 8,988억 원을 들여 77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이곳에는 로봇 산업의 기획부터 연구, 생산, 테스트, 소비가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의 집적 시설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지난 2008년 지식경제부의 공모를 통해 인천과 경남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며 사업이 시작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투자 유치가 무산되면서 오랜 기간 표류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와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신규 협약을 맺고 지난해 12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동사업 시행 인허가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어 지난 2월
특수목적법인인 인천 로봇랜드가 BS한양, 두송건설과 총 578억 원 규모의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기반시설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연내 도시첨단 산업단지 지정을 목표로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경제청과 협의 중입니다. 용지 공급은 기반시설 공사가 50% 완료되는 2026년 하반기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청년과 고령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춤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사업자 대상 특화주택 공모를 실시합니다. 특화주택은 4가지 유형인데요. 지자체 등 사업 시행자가 출산과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해 지역 수요에 따라 설정하는 지역 제한형과 고령자 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역세권 등 입지에 미혼 청년과 대학생에게 제공하는 청년 특화주택과 공유 오피스와 창업센터를 함께 제공하는 일자리 연계형 주택 등입니다. 국토부는 6월 8일까지 공모를 진행한 후 심사를 거쳐 8월 중 공모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7일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매입 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매입 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은 신축이나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인데요. 지난해 청년 매입 임대주택 신청 때 평균 53대 1, 신혼 신생아 매입 임대주택 신청 때는 평균 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LH는 이번에 청년 매입 임대주택 1,666호와 신혼 신생아 매입 임대주택 1,337호 등 총 3,003호를 공급합니다. 27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민 중 절반 이상이 미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는 경기도 청년 세대 가족 형성 통계를 공표했는데요. 2022년 기준 27세 이상 39세 이하의 경기도민은 233만 6천 명으로 이 중 56.7%가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의 미혼율이 64.5%로 여성보다 높았는데요. 30세 미혼율은 2015년 61.6%에서 2022년 76.1%로 7년 만에 14.5%포인트 급증했습니다. 도는 이번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별 인구정책 수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직후 전 세계 주요 인사들에게 변함없는 협력 의지를 담은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서한은 행 스위킷 싱가포르 부총리 등 해외 정상과 주한 대사, 국제기구 수장 등 전 세계 49개국 100여 명의 인사들에게 전달됐는데요. 김 지사는 서한을 통해 이번 탄핵 인용이 한국의 민주주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갈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와 혁신의 중심인 경기도가 사회 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의 우정과 협력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외동포청이 국내외 입양 동포들을 위한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전담 창구에는 영어가 능통한 전문 상담원을 배치해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입양 동포들의 민원 접수를 돕게 됩니다. 특히 입양 동포들이 민원을 신청하면 유관기관과 연결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또한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의 협조를 통해 유전자 검사와 친생 부모 찾기, 입양정보 공개 청구 등에 관한 종합상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해외 입양 동포의 안정적인 모국 정착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입양 동포 정책 간담회를 열 계획이며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입양 동포 실태 조사를 벌여 관련 정책 수요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